실거주 1주택자 측면에서 신천 쪽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4일 전에 방송 말씀드렸고, 이제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폭등 없다. 폭락 없다. 뭐, 집을 사면 조금 감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 어차피 뭐, 이 부동산 소유자들은 60%, 음, 예, 자가로 가지고 있는 사람 60% 이상 비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죽이고 갈 수는 없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송의 진위를 아시는 분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저놈은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구나. 절대로 집 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은 그게 저의 관점이 아니고 시청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저도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 뭐 2년, 3년이 지나도록 저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계속 바꾸고 뭐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쭉 흘러왔는데요. 진위를 아시는 분이시라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아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은 구매로 이어지고요. 아니면 뭐 영원히 폭락이다. 근데요, 그 폭락이라는 것도 이 지금의 연착륙에 가까운 그런 하락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착륙은 없다. 그러면 연착륙을 하는데 집은 말라고 사냐? 라고 묻는다면 집을 안 사고 있어도 돈은 나가요. 예, 예, 주거의 비용이 집을 대더라는 거죠. 집을 안 사고 있으면 돈이 안 나가나요? 나가거든요. 전세로 살면 돈이 안 나가나요? 나가거든요. 그 기대 수익이 사라지는 거죠. 네, 미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 방송 자꾸 시청자가 자꾸 떨어져 나간다고요. 사신 분들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또 혹시라도 뭐 이동할 일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이 사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어,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유튜버들도 있는데요. 뭐 엄청 잘 나가는 사람들도 사라지는데 저 같은 이런 일개 유튜버 뭐 지역의 소식이나 전해주는 이런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표도 안 날 겁니다. 네. 민님 댓글 잠깐 살펴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어느 정도 내리더라도 그 내리는 폭이라든지 주거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전세 월세 뺑뺑이 돌고 있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진천 쪽 이쪽 사셨으면은 뭐 제가 보통 말씀드리던 그 가격대 뭐 평당 1,000만 원 그거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가격이라고 치더라도요. 대구의 평균적인 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많이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도 시간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민님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질 구간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안 흘러가면은 아니구나라고 또 제가 정당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까지 보시고 이제 뭐 매수하셨으니까 투자적인 목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위에 돈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도 뭐 투자한다고 나서는 사람을 아직 못 봤어요. 음. 그냥 은행에만 넣어놓고 있어도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고 어,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뭐 어제는 방송을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이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 자료를 준비해놓고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음. 맞습니다. 미님 그거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4천 5천 내려도 한 4년 5년 살았는데 4천 5천 내려도 괜찮다. 어차피 월세 살았다고 생각하면 괜찮다. 네, 서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5분, 25분인데 좋아요가 2개.
좋아요. 이것도 별로 의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무튼, 네, 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숫자에 저는 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요. 영상을 조회수가 2000이 되면요. 좋아요 수는 200이 됩니다. 댓글 수는 또 그 20분의 1인 10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뭔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게 이 거대한 숫자가 움직이면서 그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도 100명이 사면은 5명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희한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들쭉날쭉하는 그런 국면도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많은 판매 개수와 그 댓글의 비율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 5% 정도. 그러면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경쟁 업체의 물건들의 댓글을 확인해 봅니다. 뭐 좋은 댓글이 달렸나 나쁜 댓글이 달렸나 이게 아니고요. 댓글 개수를 세봅니다. 하루에 달린 댓글 개수를 세봅니다. 그러면 저기는 몇 개 정도를 팔겠구나. 그럼 나는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숫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회수가 저는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지역으로 한정되어서 하는 부분에 뭐 그런 한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의 스탠스가 맞춰져 있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청하는 주층이 음, 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보시면서 진짜 집 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지나가야 되겠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호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빚내서 집사라 시즌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풍경. 왜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라고 했냐면 작년 이맘때쯤에는요. 특례보금자리론 43조가 풀렸지만 그거 소진 언제 되지? 그걸 세고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신생아 특례 얼마나 소진됐는지 알려주지조차 않아요. 2억 넘어도 신생아 대출 이거 2.55까지 했죠. 2.55까지 계속 늘렸습니다. 예,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집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1개월 만에 3조 4천억. 계속 엄청나게 쏠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서 곱하기 12개월을 1년 동안 하니까 12개월을 하면 37조 정도 되겠네. 37조. 그러면 예산 나와 있던 부분 제가 이번에 표를 안 가져왔나요? 신생아 등록 표를 안 가져왔네요. 그 나와 있던 만큼 충분히 다 소진되고 남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웬걸 3개월, 4개월이 지났는데요. 한 4개월 지났는데 한 6조밖에 안 썼을 거예요. 이 속도로 간다면 12개월 동안 이 속도가 점점 둔화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작년에 신생아를 출산했거나 이런 가구들이 이미 1, 2, 3월 달, 1, 2, 3월 달 이럴 때 확 땡겨서 대출 많이 받아버리죠. 그래서 3조 4천억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둔화되거든요. 4개월 동안 6조를 썼다면은 이거 한 10조 쓰면 땡이에요. 10조. 신생아 특례 10조 쓰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대출 자금은 마련해놨죠. 이거 많이 팔리면은 이 출산 대책으로서도 이봐라 우리가 출산 대책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썼다라고 생색을 낼 수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부서에서 또 예산이 또 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서에서 좀 일의 파워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안 땡겨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해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정책 자금이 15조 정도 사용됐답니다. 제가 요거 연초에 뉴스 나왔을 때 가지고 왔던 건데요. 올해는 신생아 특례 32조 플러스 보금자리론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40조 정도의 돈을 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40조 정도. 그래 지금까지 얼마가 쓰였다고요? 예, 한 15조 정도 쓰였습니다. 올해가 이제 거의 절반이 지나갔으니까요. 아마 돈 쓰는 속도는 신생아 특례 별로 안 쓸 거고 지금 보금자리론 이쪽으로 한 10조 정도 쓰인 것 같고요. 신생아 특례 여기 한 5조 15조 정도 쓰였는데요. 연말까지 다 가봐야 21년 아니면 22년 분위기다. 21년 아니면 22년 분위기다. 이때 대구 좋았었나요? 21년 급격한 거래량 침체를 보였고요. 22년 바닥을 슬슬 기다시피 했던 그 시절만큼밖에 정책 대금을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AYH님 그게 출산 대책으로도 분명히 저게 나중에 해서 뭐 돈이 몇백조가 쓰였니 뭐니 할 때, 거기서도 생색낼 수 있고, 건설 시장에서도 생색낼 수 있고, 서로 생색내기 좋은 돈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봐야, 올해 좋아봐야 21년 아니면 22년 분위기다. 그런 말씀, 요런 말씀은, 요 자료를 계속 재탕, 삼탕 해먹는 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면요. 다 까먹어요. 저도 이거 표를 만들어 놔서 얼마가 대출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면 다 까먹거든요. 한 번씩 제가 이건 놈들이 봤을 때는 그냥 아무 뉴스나 끌고 왔네 이렇게 보이지만 하루에도요 부동산 뉴스가 막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한 달이 쌓이면은 막 수백 개, 지금 몇천 개의 PPT 슬라이드 중에서 제가 꼭 필요하다 싶은 것을 가지고 오지 하락을 부각시키고 싶은 내용만 끌고 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공급이 뭐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의 끝자락에도 보면요, 지방은 아니다, 지방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방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양이 조금 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장관님이 남기고 가신 원대한 계획, 원장관님이 남기고 가신 원대계 270만 개가 있다. 신에게는 아직 270만 개의 공급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네요. 대구 올해는 분양 5천 개 정도 한다. 그거 봐라. 대구는 공급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폭등하잖아. 이거 아니라는 말씀 드렸죠. 25년이 되어도 26년이 되어도 27년이 되어도 28년이 되어도 여전히 시장의 매물은 많을 것이다. 분위기 조금 살아난다고 하는 거 서울, 경기, 인천 얼마나 뛰었습니까? 왜 이렇게 뛰고 난리칩니까? 신에게는 아직 270만 개의 공급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수도권에 더 많이 지정되어 있긴 합니다. 자, 5천 개밖에 공급 안 하니까 대구는 앞으로 영원히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아니거든요. 올해 계획된 것만 봐도 밀리고 했는 애들만 해도 올해 5천 개 공급하고 나도 12,000개 공급이 여전히 밀려 있어요. 그럼 이거 언제 공급하나요? 올해 못했으면 25년에 하든가 아니면 26년에 하든가 아니면 나자빠지든가. 여기는 소규모 재건축도 더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고요. 가로주택도 계획되어 있는 것들 엄청 많이 있을 것이고요. 여기 표에 나타나 있지 않는 또 PF 사업장들 또 많이 있거든요. 공급 걱정은 애시당초 넣어도 아이고 장나라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오늘 40분이나 벌써 와 계시네요. 그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과거 같았으면 수송구 가격이 조금 뛰어오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같이 펌프질 해주고 부동산 카페에서 으쌰으쌰 좀 하면은 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으쌰으쌰 해주면 비싼 아파트 애들만 가격이 조금 꿈틀거리고 나머지 애들이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 반에서 일진이 좀의 분위기 잡아 놓으면 뒤에 요 쪼물애기들이 반 분위기를 많이 막 휘어잡으려고 하죠.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일장은 가만히 있는데 그 뒤에 쪼물애기들이 활개치는 시대. 그러면서 무슨 콩고물이 떨어질까 기다리는 그런 시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요거 보고서거든요. 한국의 초저출산 초고령화 부동산 시장. 요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부터 집값은 장기 하락에 접어들 것이다. 그건 어디 기준이죠? 늘 뉴스는 수도권 기준으로만 나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만. 2040년부터 장기 하락입니다. 왜?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장기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게 뭐 일본이나 다른 사례들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가구 수가 줄어들어 집값은 오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2034년부터 가구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 제목에서는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대구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대구는 2034년부터 장기적인 하락에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요, 여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오는 요 표 하나에 많은 게 담겨 있는데요. 가구수 증가율. 가구수가 증가하는 것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구수 증가되는 게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요 굉장히 중요한 표거든요. 가구수 추이가 이 증감률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언제 꺾이는 시점 이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시점을 잡아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이 또한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가구수가 증가 폭이 점점 커지는 시점, 가구수 증가 폭이 줄어드는 시점,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한국의 초저출산, 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보고서 이런 것들 구글에서 찾으면 조금 더 검색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034년까지 여기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그래도 대구는 아직 한 파스 더 해먹을 거 남아있다. 좀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도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관점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은 사실 제가 조금 지나치게 흥분할 때도 있지만 그 사실 뭐 댓글들 공격하는 댓글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많고 삭제하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사실 저는 그걸 땔감으로 씁니다. 땔감으로. 뭐 적당히 소재가 떨어진다 싶으면은 대도 안 한 논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 거야. 인신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저 그 뭐야 필명이 생각이 안 나네. 뭐 대구 부동산 7월달 되면 거래량 3,000건, 5,000건 설을 뭐 이야기하건 뭐 어떤 견해를 이야기하건 관계가 없는데요. 결국 비아냥 이러다가 뒤통수를 때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상 뭐 그 사람들하고 제가 뭐 면대면으로 만날 일도 없을 것이고 소재가 적당히 고갈될 때쯤면 땔감으로 이용해서 그냥 한번 반박하고 지나간다. 불쏘시개로 이용한다. 니는 댓글마다 다 반응하고 흥분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사실 더 맞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존재죠. 그리고 나서 저는 보내버립니다. 명령 보내버립니다. 네, 쿠팡 알리 주말에 비도 오는데 장 보러 가지 마시고 이용하실 거면 링크 한번 눌러주세요. 링크 광고 한번 붙이고 갈게요. 링크 한번 붙여놓으면 이 효력이 링크 한번 눌러놓으면은 그 기계에서 구매하실 때 24시간 동안 효력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광고 한번 붙이고 갈게요. 이렇게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1일 브리핑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년에 그런 분위기는 안 온다고 하는데 일본 뉴스에서는 또 뭐 정고점이 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정고점 가는 곳도 있겠죠. 있는 게 답니다. 그냥 뭐 일진 정도나 가고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그냥 뭐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민님 주변에서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다 정리하지 오를 것 생각하고 버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는 이런 글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고요. 나이가. 40대의 구매력과 50대의 구매력은 차이가 있죠. 또 10년 후 아까 이 자료를 가져가서 10년 후 이렇게 말씀드리면 2034년 되면 지금이야 2024년이야 중연령이 45세 정도 되지만 2034년이 되면 중연령이 한 51세, 52세 아마 이맘때쯤 되지 싶은데요. 40대의 구매력과 50대의 구매력은 분명히 격차가 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그 직장 평균 취업하는 게 31세, 퇴직하는 게 49세 이러면요. 퇴직자들이 많아서 평균 임금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싶은데요. 아무튼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으로 간다. 그리고 이 대출 낼 수 있는 연한도 50대에 무슨 30년 대출을 하겠습니까? 뭐 천년만년 일할 것 같고 뭐 정년 늘려달라 그러고 하지만 70대 되면 거의 거의 탕핑족, 탕핑족이라 그러나요? 중국의 젊은이들 들어눕는 것 아무런 비전도 희망도 없다 들어눕자. 그래서 들어눕고 70대 되면 힘 없어서 들어눕습니다. 힘 없어서 다리에 힘도 빠지고 뭔 투자입니까?
그 기초연금 주는 거 그것도 좀 있으면 깎을 거예요. 아마 지금 70% 주는데요. 뉴스에서 한 번씩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 한 50%밖에 안 줄 거예요. 아이고 그 장날에 한번 나가 보시면은요. 옛날에는 시골에 할매들 따박따박 집 텃밭에서 뭐 어디에서 뭐 상추라도 좀 키우고 뭐 파라도 좀 키우고 이래갖고 저기 어디야 뭐 어디 시장 관문시장 이런 데 한 번씩 놀러 가보면은 할매들이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저 앉아있단 말입니다. 큰 대로변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가 푼돈 버는 것보다 기초연금이 더 좋거든요. 자식보다 기초연금이 더 좋거든요.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40대 혹은 50대가 된 이런 사람들은 그 할매 세대만큼 소비를 줄이지도 못할 뿐더러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 아파트에 다 묻어버리는 것도 좀 사실 애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장나라님 말씀은 그냥 뭐 비싼 거는 비싼 거고 뭐 싼 거는 싼 거고 그 내한테 맞는 거 찾으면 되지 비싼 거 올라간다고 싼 거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시장 아니잖아요. 선호하는 범위 AYH님 말씀처럼 그쪽 라인이 음, 대구에만 있는 범어 내거리 이 어디 빈 공간 좀 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치면 과거의 분위기는 요쪽이었죠 요쪽.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게 요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요쪽으로 좀 옮겨가. 그래서 제가 범사만상 특집 하다가 이제 평균 가격을 건당 거래되고 있는 평균 가격을 보니까 범어 내거리가 범사만삼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나와야 되겠고. 음. 양극하고 뭐고 하지만 수도권 대전 이남이라고는 하지만 대구 경북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네, 러블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로게임님.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가 비쌉니다. 제가 느낌에도 어느 지역이건 소형 평형이 비슷하다는 느낌 들어요. 야,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하지. 이런 느낌인데 젊은 층에 또 실거주, 뭐 실소유,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주더라도 나는 구평 갈 일 없어. 나는 자녀 계획도 없어. 요런 쪽도 있든지 많이 나봐야 한 명이야. 어,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너른 집 청소하고 이런 것도 싫어. 그것이 더 젊은 세대의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소형 평형이 비싸더라고요. 수도권도 지금 공급 막바지 이제 공급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아까 이 공급 물량 보셨잖아요. 경기도도 땅 무지하게 넓고 그런데 인천이 올해 호기롭게 3만 개 인천이 3만 개 공급합니다. 대구 5천 개 공급하는데 그래서 인구 정말 무섭다. 인구 무섭다. 세대수도 늘어나는 것도 무섭다. 그 인천을 통해서 더 많이 절감하고 있고요. 서울도 공급 한 2만 세대, 서울도 한 2만 세대 공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분양 광풍이 몰아치고 나면 또 분위기가 언제 쌓일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
여기 나아지려면 60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60 뚫고. 대구 12. 대구 12. 매물이 안 줄어들어요. 매물이. 이게 안 줄어들어서